자, 논리와 사고, 지금 27일 1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이 조금 이제 새로운 단원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단원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리 기호란 무엇일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논리와 사고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뤘다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논리 기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럼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논리 기호의 필요성. 자, 낯선 곳에 여행할 때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사용한다. 지도는 그 장소의 실제 모습을 추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길을 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요, 지금 서울 남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 지역을 지도로 지금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고 학교를 찾으세요. 아니면 뭐 경찰서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서울지리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닌 이상에서는 이 사진만 보고 위치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지금 선생님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기호와 함께.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마크는 초중 고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는 여기와 여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죠. 자, 경찰서 마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 지도에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훨씬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만 보고 찾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 기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이나 문장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배워왔는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던 논리학자들이 논리 기호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본문인데요. 그 말이나 글을 파악할 때도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생각 구조를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축약을 하면 좀 여러분들이 구조를 분석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볼게요. 오늘 급식 메뉴는 카레 또는 제육볶음이다. 만약 메뉴가 카레라면 여름이는 급식을 맛있게 먹을 것이다. 만약 메뉴가 제육볶음이라면 바다는 급식을 조금만 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름이가 급식을 맛있게 먹거나 바다가 급식을 조금만 먹을 것이다. 뭔가 사실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신없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 글의 구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급식 메뉴는 카레이다. 이걸 A라고 두고요. 오늘 급식 메뉴는 제육볶음이다. 이걸 B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름이가 급식을 맛있게 먹는 걸 C로 뒀고요. 바다가 급식을 조금만 먹는 걸 D로 뒀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 구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A, B, C, D 요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위에 문장을 보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 급식 메뉴는 카레 또는 제육볶음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또는 B이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메뉴가 카레라면 여름이는 급식을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 A라면 여름이가 급식을 맛있게 먹는 C이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B라면 즉 제육볶음이라면 바다가 급식을 조금만 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D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 밑줄 친 부분은 그러므로 C 또는 D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선생님하고 정리한 것처럼 A 또는 B이다. 만약 A이면 C이다. 뭐 A 라면이라고 했지만 A이면 C이다. 그리고 만약 B이면 D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C 또는 D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문장을 조금은 간결하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논리 기호의 기능이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기호는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쉽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이다라고 했으니까 겁을 먹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서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조금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지도를 교과서에 있는 거 잠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러 개의 동을 이렇게 작게 표현을 해놓은 지도입니다. 많은 거리와 건물 등을 모두 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동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 동 안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도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요 축척 같은 경우에는 축척이 작기 때문에 그냥 위치 정도만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도시 전체, 이걸 하나의 기호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경찰서, 학교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된 건 축척을 크게 해가지고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호 논리학, 즉 논리 기호에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요. 명제 논리, 수로 논리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먼저 명제 논리는 명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호 하나로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바다는 고등학생이다. 요 덩어리 하나를 A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미는 바다를 좋아한다. 요 문장 전체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제 논리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명제 기호, 결합사, 괄호 이렇게 나올 건데 명제 기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 이렇게 다는 것처럼 명제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사는 아까 A이면 뭐 B이다. 뭐 A 또는 B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때 명제와 명제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명제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결합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괄호는요. 이제 복잡한 명제 자체를 한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읽게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제 논리와 달리 수로 논리는 뭐냐면요. 이 명제를 구성하는 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명제 논리였다면 지금 수로 논리는 이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쪼개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구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 수로 논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아까 예시 들었던 지도에서 축척으로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그냥 이런 동들이 있다 하는 걸 나타낸 그 큰 이제 범위로 나타내는 축척이 작은 지도 있죠. 그 예시가 명제 논리였다면 이 지도를 확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동안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도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걸 수로 논리 예시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명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수로 논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건 좀 더 복잡해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일단 나와 있지만 이 수로 논리 기호는 기존에 방금 봤던 명제 논리처럼 대문자, 뭐 괄호, 연결어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세부적인 논리 기호들이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작게 적혀 있지만 129쪽을 가면 곧 나오겠죠.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인데 이걸 쪼개서 얘가 이름이고 그리고 이항수로고 일항수로고 양화사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전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수로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명제 논리로 치면 그냥 겨울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이제 덩어리가 되겠죠. 덩어리의 한 문장이 될 텐데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겨울이가는 이름이 될 거고
사랑하는은 이제 이항에 대한 수로가 될 거고, 그리고 사람이 있다 해서 사람은 일항 수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분석하는 걸 좀 이따가 129페이지 가면 이 기호들과 함께 다시 예시로 배울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로 사례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A 겨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에서의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LXY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는 X는 Y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니까 이항수로가 될 거예요. 두 개에 관련된, 이 두 개의 X하고 Y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G라는 게 사람이다 라는 건 하나에 관련된 서술어죠. 그래서 하나의 수로, 일항수로가 될 거고요. 이제 세 개의 관계가 나올 겁니다. A와 B는 C의 부모이다. 그래서 삼항에 관련된 수로니까 이거는 삼항수로 해서 여기 A, B, C가 P라는 걸로 묶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단어부터 사실 좀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 새로운 또 의미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문장 예시들을 보고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기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쓰는 문장, 아니면 여러분들 평소에 읽는 책에서 내용, 아니면 모의고사 시험지 있는 지문에서의 문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연습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